안녕하세요. 소쿨 극장의 재미있고 기이한 옛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고려판 엄마 찾아 사말리입니다. 강릉사람 김천이 원나라의 노예로 붙잡혀간 엄마와 동생을 찾아 피눈물을 흘리며 고려와 중국 천지를 헤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의 고려 조정은 그런 사소한 일에는 관심이 없었다고 하는군요. 한반도의 외적이 침입한 목적 가운데 역사적으로 공통된 것 하나는 우리나라 사람을 포로로 잡아다가 노예시장에서 팔아먹는 일이었다. 호란 때는 청나라 사람들에 의해 만주 심량에 조선인 노예시장이 섰고, 외란 때는 나가사키 해안에 일본인들이 조선인 노예시장을 개설해 포르투갈 및 스페인 상인들을 대상으로 물건처럼 사고 팔았다. 또 이들은 중국 마카오와 인도 고아에 조선인 노예시장을 개설하고 중개인 노릇을 하기도 했다. 고려 때 우리 땅을 자주 침략했던 몽골 오랑캐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침략할 때마다 대거 잡아간 고려인들을 심양과 동경에 노예 시장을 세워 매매하였다. 고려 사람들은 노예 일꾼으로 혹은 화첩으로서 중국 각지로 팔려나갔다. 필압자 가족들은 빚을 내고 돈을 모아 이역만리에 흩어져 있는 혈족을 속환해내는 많은 눈물겨운 이야기를 남겨놓고 있다. 강릉의 김천도 그 눈물겨운 이야기의 주인공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고려 고중 42년 몽골의 침입이 시작되더니 마침내는 강원도 명주 근처까지 남침해왔다. 이때 많은 고려 사람이 몽골군에게 포로가 되었는데, 명주의 호장 김종련의 처 김씨와 두 아들 가운데 작은 아들인 김덕린이 잡혀갔다. 맏아들 김천은 15세였다. 그때 몽골군에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간 남녀가 무려 20만 6,800여 명에 달했다. 당시 고려의 인구가 600만 명을 넘지 못했으니 총인구의 3%를 넘는 수다. 그 중에는 여인들도 많았다. 김천은 잡혀간 사람들의 다수가 굶주려 길에서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와 동생도 죽었으려니 체념하고 상례를 치르고는 있고 있었다. 그런데 14년 후 김천의 나이 29세 때 명주시장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김습성이란 사람이 시장에서 명주 사람 어디 없소? 라고 외치며 3일이나 헤매고 돌아다니는 것이었다. 마침 정선 사람 김순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자신이 명주 사람이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습성은 김순에게 말했다. 김씨라는 고려인 여자가 동경에서 말하기를 나는 원래 명주 사람인데 해장이란 아들이 있소?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전해달라는 부탁을 하였는데 당신은 해장을 아는가? 김수는 자기 친구라고 대답하였다. 해장은 김천의 아명이었다. 그러자 습성은 김순에게 편지를 해장에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 편지는 몽골의 포로로 끌려간 어머니가 김천에 보낸 편지였다. 그 편지에는 김천의 어머니가 원나라 동경에서 조금 떨어진 북주의 철로체에서 요절하는 청인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으며, 아들 덕리는 그곳에서 서쪽으로 100집쯤 떨어진 곳에서 종노릇하고 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는데 다음과 같이 끝내고 있었다. 어미는 살아있다. 해장아, 내 아들 해장아, 이 지옥에서 나를 좀 구해다오. 마지막 구절을 읽은 김천은 황하고 가슴 한복판에 대못이 박힌 듯 숨이 턱턱 막히고 온몸이 와들와들 떨렸다. 목련 존자는 죽음을 각오하고 어머니를 구하러 지옥 한복판까지 갔다는데 나도 가야만 한다. 거기가 비록 지옥이라 하더라도. 어머니 살아계셨군요.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시면 머지않아 제가 꼭 모시러 가겠습니다. 어머니를 속신하려면 돈이 필요했다. 땅과 집을 저당 잡혀 은자를 장만한 다음 김천은 개경으로 달려갔다. 조정에 가서 원나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엎드려서 눈물로 하소연했지만 허가하지 않아 되돌아와야만 했다. 충렬왕이 원나라로 간다는 소식을 듣고 따라가게 해달라고 개경에 가서 재차 조정에 간청했으나 또 거절당한다. 김천은 거리에서 자면서 원나라로 가는 길을 찾아 헤매다가 우연히 길에서 같은 고을 출신인 스님 효연을 만났다. 김천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의 슬픈 사정을 하소연하였다. 그러자 효연이 말했다. 내 형인 효지가 이번에 동경에 가니 당신은 따라갈 수 있을 것이오. 내가 주선하리다. 효연의 형 효지는 김천이 편지를 받은 지 6년이나 되었다고 하자
입을 삐죽거리며 빈정거렸다. 당신이 어머니의 편지를 받은 지 벌써 6년이 지났는데 그간 모친의 생사를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도중에 불행히 강도라도 만나면 목숨과 돈을 빼앗길 따름이니 그냥 포기하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김천은 그 말에 두 손을 모아 효지에 합장하면서 숙연하게 답하였다. 가서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시신이라도 수습하여 돌아올 것입니다. 자식이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데 목숨과 몸뚱이를 어찌 아끼겠습니까? 김철은 무작정 효지를 따라 나섰다. 의주에서 압록강을 건널 때는 3번이나 밀도강으로 걸려 반년이나 시간을 허비했다. 김철은 효지를 따라 동경에 들어가자 고려 사람 통역인 별장 공명을 찾아가서 통사정을 하고 그와 같이 북주의 천노체에 있는 요자의 집으로 갔다. 한 늙고 누추한 여종이 나와서 맞이하는데 누더기 차림새가 형편없었고 얼굴에는 때가 덕지덕지 묻었다. 김철은 그 노파가 설마 자기 어머니인 줄 몰랐다. 공명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시오? 그러자 그 노파가 말했다. 나는 본시 고려 명주 땅 호장 김자능의 딸인데 동생인 김용문은 이미 진사급제하였고 나는 호장 김종년에게 출가하여 해장과 덕린 두 아들을 두었는데 덕린은 나를 따라 이곳에 와서 있은 지 이미 19년이 되었소. 지금 서쪽 이웃에 사는 백호 철로의 집에서 종노릇을 하고 있소. 오늘 뜻밖의 다시 우리나라 사람을 보게 되었구려. 김천은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려 절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울며 자신이 해장임을 밝혔다. 그러자 김천의 손을 쥐고 울면서 어머니가 말하였다. 내가 진정 내 아들이냐? 나는 내가 죽은 줄만 알았구나. 주인인 요자가 마침 출타하고 집에 없어서 어머니를 속신하지 못하고 동경으로 돌아가서는 그를 동정하는 고려동포 수룡의 집에서 한 달간 유숙하였다. 한 달 동안 수룡과 함께 10여 차례 요자의 집에 가서 어머니의 속신을 요구하였으나 요자는 돈이 적다고 매번 거절하였다. 수룡이 설득하고 김천이 눈물로 애걸복걸하여 마침내 은자 55냥으로 겨우 어머니를 속신하였다. 김천은 동생 덕린도 만났다. 그러나 가지고 온 은자가 없었기 때문에 동생은 속신시킬 수 없었다. 동생 김덕린은 동경까지 형님과 어머니를 배웅하러 와서는 산의 체면을 무릅쓰고 울었다. 모자가 서로 안고 흐느껴 울며 말을 잇지 못하는 중에 김천이 모친을 위로하였다. 지금은 데리고 가지 못하나 부처님과 천지신명께 맹세코 다시 와서 데려가겠습니다. 이때 동경에서는 김천의 이야기가 고려인들 사이에 크게 화제가 되고 있었다. 때마침 고려의 중찬 김방경이 외교사신으로 동경에 와 있었다. 전후 사정을 들은 김방경은 김천 모자를 불러서 만나보고는 김천의 효성에 감동한 나머지 모친을 편하게 모시고 가라고 말 한 피를 사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원나라 관부에 부탁하여 역마다 침식과 호송을 보장해 주었고 고려에도 편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서찰을 써주었다. 명주 가까이 왔을 때 남편 김종년이 이 소식을 듣고 진부역까지 마중 나와 부부가 서로 기뻐하였다. 친정아버지 김자릉은 이때 나이 79세였는데 20년 만에 딸을 보자 땅에서 뒹굴며 기뻐하였다. 그 후 6년이 지나 철로의 아들이 김덕린을 데리고 왔으므로 김천은 빚을 얻어 은자 86냥을 주고 아우를 노비 신분에서 해방시켰다. 김천은 부지런히 일하여 몇 해 안 가서 빚도 다 갚고 아우 덕린과 함께 종신토록 부모님께 효성을 다하였다. 현재 강원도 강릉시 옥계면 현내리에 있는 효자비는 그 마을에 살았던 효자 김천의 효행을 기리는 비석이다. 참고한 문헌 및 자료 소개 올리겠습니다. 고려사와 고려사 전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 강릉문화대전의 기사와 사진을 참고하였습니다. 또 이규태 선생의 민속한국사 1편, 김영수 교수의 월간중앙 기사도 참고하였습니다. 구글 지도 위키피디아 기사 및 지도와 다음 블로그, 정산이루의 옥계효자비와 네이버 블로그, 히스토리의 역사산책, 그리고 1238F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소쿨극장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10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